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야. 한국은 얼마나 부자인 거야? 한국은 최첨단 시스템을 보유한 외계 국가야. 최근 한국을 방문해본 외국인들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이렇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본 한국의 이미지는 단순히 수많은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였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 말은 즉 30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수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차 시스템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차는 많은데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말이죠. 이 문제는 사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꽤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대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한참을 기다리거나 주차를 못하니 아예 출입을 불허하는 곳도 많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차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아예 주차 전용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있기도 했었지만 가장 확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비교적 낮은 승용차나 경차만 허용하기 때문에 트럭이나 SUV나 무거운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죠. 많은 문제가 있었고 차량의 입출고에 시간이 다소 늦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없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이 주차타워를 보고 외국인들은 이것마저도 굉장히 혁신이라면서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주차타워를 보고 놀랐다며 글을 하나 작성했는데요. 이것을 본 외국인들이 다소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자동차가 많다. 내가 알기로 한국은 땅의 넓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서울은 마치 인구 한 명당 자동차 한 대는 기본인 것 같은 교통체증을 보고는 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한국은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 보였고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보였다. 하지만 얼마 전 업무차 회사 동료와 함께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역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난 무척이나 난감했어. 하지만 동료는 잠시 나더러 먼저 내리라고 하고는 차를 벽으로 붙였고 잠시 내려 버튼 조작을 하니 문이 열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리고 다시 내려 버튼을 몇 번 조작하니 문이 닫혔다. 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말을 건네자 그는 내게 한국에는 주차타워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 난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했어. 심지어 다시 이동할 때도 버튼 몇 번을 조작하고 잠시 기다리니 문이 열리면서 차가 보였다.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주차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쓴 글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앞에서도 말했듯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고평가되는 공간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공간이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면 정말 재미있기도 하네요. 특히 해당 글쓴이 외에도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외국인들이 보였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댓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만 듣고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누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어. 한국에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 날 너무 흥분시킬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어. 한국은 미래 도시인 게 확실해. 나도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송도, 청라 같은 미래 도시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같아. 한국은 정말 앞으로 100년 후를 대상으로 많은 발전이 이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처럼 빠른 발전이 있었던 걸까? 주차가 부족해 아예 주차를 위한 전용 건물까지 세운다는 한국을 보니 정말 믿기 힘들다. 그들의 발전은 대체 끝이 어딜까? 과연 이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들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 한국인들은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AI 시스템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해서 편하게 일을 하고 편하게 주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 그들은 모두 아이언맨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아이언맨이 일론 머스크를 모티브해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만약 그런 거라면 한국인들은 모두가 일론 머스크인 거야? 지금 이걸 나더러 믿으란 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계에 존재하기는 한 걸까? 누군가 빨리 나를 이해시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한국도 네가 한 말과 다르진 않았어. 정말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교통체증을 겪으면서도 굳이 차를 타고 이동한다. 그리고 주차난을 겪으면서도 차를 구입한다. 대체 이유가 뭘까? 한국은 정말 여러 방면에서 많은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들이 이미 10년, 20년 전에 만들어낸 기술을 아직까지 따라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들의 기술은 10년, 20년이 아닌 100년, 200년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여.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정말 사치한 삶을 살기 때문이야. 굳이 저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차를 사고 심지어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좋은 외제차를 사는 모습들을 보면 한국인들은 모두 가식적이란 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한국인 친구는 차를 구매했지만 출퇴근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다. 그래서 대체 차를 왜 샀냐고 물으니 주말에 잠깐 드라이브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한국의 주차 시스템은 정말 이해가지 않아. 주차타워는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내가 알기로 한국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보면 항상 주차장 앞에는 주차 안내 요원이 서 있었어. 외국인인 나로서는 그들이 굉장히 낯설고 심지어 불편하기까지 했어. 대체 그들이 하는 일이 뭐야? 댓글을 보니 한국인들을 이해하려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다.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들은 너희들이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들 모두는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야. 굳이 저런 공간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저런 곳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한국인들은 정말 부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SNS를 통해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멋진 스포츠카와 고급 세단, 그리고 한 손에는 비싼 샴페인을 들고 있어. 그리고 곧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로 소개되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 지금은 여건이 여의치 않아 잠시 뒤로 미뤘지만 언젠가 반드시 저런 것들을 모두 누리고 싶어. 주차타워라니 이걸 만든 사람은 무슨 상을 받은 거야? 내가 경험한 한국이라면 저것을 만든 사람에게는 자체적으로라도 노벨상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의 주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나도 너처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주차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어. 심지어 이중주차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정도였어. 정말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여기까지가 한국의 주차타워를 본 외국인들이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